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전 2부에서 가수 현 씨가 내주신 퀴즈죠. 미국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에서 유래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박승일 전 코치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병을 앓고 있죠. 유료 전화, 유료 문자입니다. 네,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9월 5일 저녁 8시에 공연이 되는 연극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파식적 설화를 바탕으로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판타지를 가미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연극 관람하실 기회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렸는데요. 876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관피와 척결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구속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이번 주말 개막하죠? 네. 네. 근데 이 분데스리가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네. 그 2014-201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국 시간으로 23일 개막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분데스리가에는 레버쿠젠 손흥민,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 그리고 호펜하임의 김진수, 네. 아우크스부르크의 홍정호, 도르트문트의 지동원 등 네. 한국 선수 6명이 뛰고 있어서 네.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분데스리가 하면 이제 차범근 선수 생각이 나죠. 네, 맞습니다. 1980년대. 네. 그때 왜 한 시즌에 17골을 넣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손흥민 선수 잘 나가는데 어때요? 그 기록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차범근은 1980년대 그 당대 최고 리그로 꼽히는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터뜨리며 그 맹위를 떨쳤는데요. 네. 그 유럽 축구연맹컵 우승을 2차례나 이끌었고 네. 그 레버쿠젠 소속으로 1985-86 시즌에 그 정규리그 17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인 유럽 선수 중에 아직까지 이 기록을 넘어선 선수는 없는데요. 네. 그 박주영 선수가 프랑스 모나코 시절 12골,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시절 11골을 기록했고요. 그 후발주자인 손흥민 선수가 그 2012-13 시즌 함부르크 소속으로 12골,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10골을 넣었는데, 네. 네, 손흥민 선수는 그 이번 시즌에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과 함께 그 차범근의 17골 경신에도 도전합니다. 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차범근 선수의 17골 넘어설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물오른 득점포를 뽐내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16일 컵대회 1라운드에서 그 그림 같은 발리슛으로 시즌 1호 골을 터뜨렸고요. 그 지난 2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의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그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그 팀 동료인 골키퍼 레노는 그 손날두 덕분에 이겼다고 했는데요. 그 손흥민을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그 호날두에 빗댄 찬사입니다. 손날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서 그 동료와 연계 플레이 등 그 한 단계 성장했고요. 그 레버쿠젠이 슈미트 신임 감독
부임 후 그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로 탈바꿈했는데 네. 그 새로 가세한 카하노글루와 그 벨라라비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또 왼쪽 날개인 손흥민 선수가 그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늘어서 그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하지만 분데스리가는 그 34경기라 그 2경기당 한 골을 넣어야 17골이 가능할 정도로 그 쉽지는 않은 기록인데요. 네. 그 상대 수비 집중 견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또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나서면 그 분데스리가 휴식기와 맞물리지만 그 1년 사이에 월드컵에 이어서 국제대회를 2번이나 치러서 그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차범근 씨는 그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의 모습이 겹쳐서 떠오른다며 그 언젠가 내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막전에서는 어느 팀을 상대하게 되나요? 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1월 새벽 1시 반에 도르트문트와 개막전에 나서는데요. 네. 그 도르트문트는 노란색과 검정색이 조화를 이룬 유니폼을 입어서 그 꿀벌 군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손흥민 선수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지금까지 5골을 넣어서 그 꿀벌을 잡는 양봉업자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마인츠 듀오 구자철과 박주호 선수의 입지는 탄탄한 편인데요. 예. 그 구자철 선수는 비록 팀이 유로파리그 3차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그 1, 2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그 박주호 선수도 왼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겸할 수 있어서 그 주전 전망이 밝습니다. 그 올 시즌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김진수 선수 역시 그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의 주전 왼쪽 풀백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반면 아우크스부르크 중앙수비 홍정호 선수는 그 발등 부상 여파로 시즌 초반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도르트문트의 세동지를 튼 공격수 지동원 선수도 네. 그 허벅지 부상으로 4주 진단을 받았고 그 부상에서 돌아와도 그 이탈리아 득점왕 출신 임보 빌레 등과 그 험난한 주전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 구도는 어떤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환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올 시즌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3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위해 지난 시즌 멤버를 그대로 유지했고 골키퍼 레이나를 비롯해 베르나트,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기 때문에 전력도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월드컵을 치르고 돌아온 주축 선수들의 피로 누적 정도인데요. 시즌 초반 경기력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도전자는 두 팀으로 볼 수 있는데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레반도프스키를 바이에른 뮌헨에 내줬지만 임모빌레라는 이탈리아 세리아 A 득점왕을 데려왔습니다. 리그 개막전에 열린 슈퍼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키슬링이 이끄는 레버쿠젠도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 진영에서 알찬 보강을 하면서 선두를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소식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전해 주시죠. 노장, 이동국 선수, 대표팀 승선할까요? 네, 그 K리그 전북 공격수 이동국 선수가 그 네. 1년 2개월여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 전망입니다. 네. 그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그 다음 달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나설 국내파 선수들을 정했는데요. 네. 기술위원회는 그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울산의 김신욱 그리고 소속팀을 찾지 못한 박주영 선수가 없는 스트라이커 자리에 그 이동국 선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9년생 그 한국 나이 36살인 이동국 선수는 올 시즌 10골로 그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 A매치 99경기에 출전한 이동국 선수가 그 만약 평가전에 나선다면 그 한국 축구 9번째로 그 A매치 100경기에 출전하는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팀 명단은 25일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5일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도심도로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반대편 4가에서 동면역 쪽으로 밀리고 을지로도 2가에서 1가까지 퇴계로는 충무로역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차량 정체가 되는데 퇴계로의 경우는 반대편으로 4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이어지는 왕십리길이 왕십리역까지 쭉 밀리고요. 율곡로도 창덕궁에서 안국역 쪽으로 남대문로는 을지로역구역에서 한국은행 사이에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성산로나 마포대로 신촌로 모두 외곽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양화로는 합정역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되고 농수산시장로도 역시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요. 이 주변의 월드컵로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산 2교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최근에 책을 냈네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 대우가 사실상 아주 기획 해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제목의 대화록입니다. 네.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그 해체 이유에 대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수출금융 중단과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19조 원의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외부 여건 탓이지 대우의 부실이 아니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또 부실의 주 원인이었던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도 당시 미국 GM의 투자 유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GM이 대우차 인수에 나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잘못으로 30조 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이제까지 알려진 대우그룹 해체 이유와 정반대인데요.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현재 전 부총리는 대우 해체가 시장의 신뢰 상실과 소극적인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주유소가 말이죠. 문을 많이 닫고 있죠. 그런데 문을 닫을 여력조차 없어가지고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늘 집계한 그 자료인데요. 예. 전국에서 425개 주유소가 현재 휴업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휴업 사례를 살펴보면 폐업 자금조차 없어서 장사를 접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유소를 폐업할 때 들어가는 자금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네. 이 같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주유소들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네. 지방은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요즘 주유소도 잘 안 되는군요. 자, 그 퇴직연금 이야기인데요. 이르면 2020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네, 현재 퇴직연금은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체 1,300여 곳 가운데 86%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는 전 기업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머지 190여 개의 기업이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2020년부터는 종업원 500명 이하의 모든 기업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서 이르면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 방한으로 아주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교황이 마신 하이트 진로의 석수가 주목을 받았고요. 예. 뭐니 해도 가장 수혜를 받은 회사는 현대기아차로 꼽힙니다. 현대기아차. 네. 예. 교황이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기아차 소울과 카니발, 현대차 산타페를 번갈아 타면서 세계 이목이 교황과 함께 이 현대 기아차도 같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현대차는 교황 수행팀을 위해서 버스와 트럭, SUV 30여 대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다른 국산차 업체들도 교황 의전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에 접촉했지만 위원회 측에서 소형차를 고집하면서 상당수 제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8572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인 만큼 엄정한 법 적용은 물론입니다. 만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 재보궐선거의 비용 소요되는 법정 선거 비용을 모두 부과시켜야 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문화선물을 드리는 퀴즈인데요. 이런 질문, 이런 퀴즈였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후원하는 이 병, 미국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였죠. 맞추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9월 5일 저녁 8시에 공연되는 연극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관람권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조연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088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가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중처벌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나눌수록 착한 마음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두 분의 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예, 강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께서는? 네. 네. 대한민국 정치권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에 워낙 사건들이 또 많아서 네. 좀 정신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연재 변호사님 국민들께서도. 말씀이신데 점수를 주시냐면 몇 점에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5명이 구속영장이 네. 청구되고 3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유가족 중에 김영호 씨, 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저는 빵점입니까? 네. 빵점 벗어날 계속 빵점. 벗어나는 주가 별로 없네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예, 저도 0점 주겠습니다. 또 0점. 예, 저는 구속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의회가 죽은 한 주였다. 네. 이번 한 주는 그래서 0점 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가 죽었습니까? 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월호 특별법 그래서 유족분들 반발로 지금 다시 야당에서 뒤집었잖아요. 네. 어렵게 재협상까지 갔던 안을 과연 이 국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네. 예, 이러면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 건지 이게 국가의 갈등이라는 거를 의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 의회가 풀지를 못하고 도대체 의회 위에 뭔가 있다는 게 이거 자체가 저는 참 납득도 안 되고요. 네.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상황이. 자, 조금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나온 이야기가 이제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김수창 씨 이야기인데요. 이 뉴스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며칠 전에 처음 뉴스 보도 났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네. 그 여학생이 노상방뇨하는 걸 잘못 보고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내용 네. 자체가. 네. 근데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CCTV까지 다 검증을 하니까 5차례? 예, 맞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낯이 뜨겁고 이 검찰의 이 권위와 신뢰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네. 변호사 입장에서 참 딱하네요. 이런 사건 변호 안 하십니까? 이게 병이라면서요. 네. 예, 근데 속칭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학생들은 여자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몇 번씩 겪어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래요? 그렇게 자주 봅니까? 바바리맨을 안 본 네.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 눈에 잘 보이시는군요. 저는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여자 앞에 나타나요. 바바리맨들이 주로 찾는 곳이 여고의 학교 창문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를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 번 봤고. 여러 번이나 보셨어요? 아니, 저 공부를 안 하고 수시로 창밖 쳐다보셨나요? 근데 그게요, 한 교실에 네. 창문에 그 바바리맨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반에 있는 여고생들도 우르르 와서 보기 때문에 쫓아가서 보는구만. 피하는 게 아니고. 아니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실 그렇게 또 창문 너머로 멀리서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재미 반 그런 식으로 해서 봤지만 이제 김수창 씨 같은 경우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근데 저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 보면서 처음엔 저도 좀 안 믿어서 약간 옹호를 했었어요. 네. 정말 소변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전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기자회견까지 적극적으로 열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저는 다시 좀 더 면밀히 진실 여부를 가려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지금 탄로가 났고.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오늘 최종적으로는 사실 좀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면 받겠다. 근데 저는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분의 어떤 공연음란 행위를 정말 악의적인 어떤 부도덕한 행위 정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병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건 이제 청소년 아이였어요. 고2인가 그랬는데 얘가 성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지금
이 김수창 전 지검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얘는 좀 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 충동이 일어나면 그걸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봤던 점이 뭐냐면 얘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제가 접견을 가서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구속이 돼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러면 성충동을 너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그런 충동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물어보니까 얘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밤새도록 그 이상한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침에 그런 범죄를 일으킨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그 충동 조절 장애는 병도 확실하지만 본인의 그런 환경에 더 노출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좀 의지와 좀 치료로 분명히 조절이 가능했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검장 그러니까 검사에서 지검장까지 오른 분이 왜 치료를 할 생각을 못 했는지 이게 본인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정말 인식을 못했을지 이렇게 다 들키고 나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본인도 망신이지만 이 가족들을 어떡할 거예요. 네. 저는 이 사건 처음 이렇게 접하고 저 가족들을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 자신이 검사장인데요. 경찰관한테 붙들려 갔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면 이 녀석들이 그렇죠. 무슨 짓이야? 네. 그 사람이 뻥치면 너 혼나볼래? 한마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난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뭐 TV에 나가서 그랬죠. 이거 병이다. 성도착증, 성노출증 병인데 이 경우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거 아니다. 내가 이 병원에 가야 한다. 내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찾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했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것들을 이 병원에 갈 생각을 미처 못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미처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본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스스로 못했을 수도 있죠.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치료 병뿐만 아니고 이 정신과 병원 같은 데 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의료보험 안 하면 드러날 리도 없고요, 신분이. 그다음에 김수창이라는 분은 이 사건 때문에 알았지. 이 김수창이라는 분을 아는 사람이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이름 있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근데 못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김수창 전 지검장한테 이 사람 수사를 받고 이 사람한테 기소를 당하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무상의 일이라든가 다른 이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굉장히 절도적인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친 이제 억제된 과거에 이제 청소년기부터 자랄 때 억제된 욕구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규범적인 생활을 잘 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일부는 기억이 좀 안 난다 이런 말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정신과적인 병적인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했고 또 지금도 일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역시나 좀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사표 수립 문제가 그런 점인데 간단히 한 말씀씩만 해 주시죠. 이세 변호사님. 본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게 대통령 훈령 중에요. 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중징계 사안인 경우에는 사표 수리해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 어느 검사께서.
저는 이 사안이 이제 뭐 벌금형 정도 나오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요. 예. 그래서 중징계는 아니냐지만 문제는 이게 범죄 자체는 뭐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다 하더라도 범죄 내용이 좀 이렇게 범죄라고 자꾸 말했으면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은 범죄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꽤 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검찰 조직 입장에서도 검찰의 권위 그리고 이제 검찰의 신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지 않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징계를 줘야 된다? 이 감찰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춘 그 징계가 있었어야 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중징계 감은 못 된다고 보신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이 사안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 강혜지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검찰이 무슨 번갯불에 콩 꼬먹듯이 사표 수리를 낼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가 오늘 검찰이 한 말 스스로에 뽀록이 났어요. 네, 무슨 얘기인데요? 오늘 그랬거든요. 아니, 그 김수창 전 지검장이면 검찰에 이제 꽂히고 수뇌부인데 이런 사람이 CCTV 확인 결과 5차례나 음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본인도 이제 자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물었을 때 검찰이 이제는 그분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표 수리를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할 당시의 지검장의 신분이었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공분하고 어이없어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즉각적으로 사표 수리해놓고는 이제 와서 사표 수리가 돼서 그분이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니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초등학생이 봐도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좀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표 수리를 한 것이라면 정말 꼬리 자르기 위한 사표 수리였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하여튼 고위공직자가 아주 뜻하지 아니한 그런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이 크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요. 클린턴 대통령이요. 백악관 안에서 젊은 여성하고 추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레빈스키 사건이죠. 근데 그때 솔직하게 시인을 했어요. 네. 부적절한 관계였다. 그 유명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 또 그냥 수행을 했는데 이번에 오늘에 와서는 시인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 사건 때도 그랬고 뭐 그분은 지금 뭐 그 친자인지 아닌지 그게 뭐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렇게 공직자의 거짓말 문제는 이거는 좀 중대하게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6703번님께서는 점수들 너무 후하게 주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0점인데. 빵점도 아까운 정치권입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저라면 마이너스 100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0013번님께서는 유민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점수를 받습니까? 점수 바란다면 염치 없지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2391님께서는 도대체 새누리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유족 설득을 야당만 합니까? 여당은 유족과 만나긴 합니까? 유족과 대화는 합니까? 네, 이렇게 적으셨고요. 6613번님께서는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을 지검장까지 시키다니 이래서야 높은 나라님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1078번님께서는 이런 범죄자가 사표 수리되면 연금도 받고 변호사 기업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또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좀 전에 앞에 말씀이 계셨지만은 국회의원 3명이 구속이 됐어요. 또 2명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뭐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야권에서는 이슬 변호사님? 예, 네.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그 헤드라인이 뜨던데요.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 건 아니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네. 네, 숫자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강은지 변호사님? 부분이 네. 있으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법에 따라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는 거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것이 애초에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 불투명하면서 연락까지 두절되고 전화 안 받는 그 새누리당의 박상은 조현영 의원은 내버려 두고 버젓이 의원회관에서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는 신학용 의원실을 찾아가서 지레짐작으로 혹시 실질심사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원실 밖에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 이런 것들은 좀 검찰의 수사도 통상적인 관례에도 좀 벗어나는 오버 액션이고 뭐 그런 결과적으로 또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혐의라든지 뭐 증거인멸 우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의 의원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탄압이다. 탄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뭐 좀 야당 탄압 얘기하시는 건 좀 흘러간 레코드판으로 된다고 같아요. 그러게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감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더욱더 검찰에서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 변호사님? 아니, 오다 보니까 YTN에 그 헤드라인에 그 야권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야당에서요. 예. 근데 그 뭐 2명 기각된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뭐 수사 맡았던 검사가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객관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검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봤어도 범죄 혐의가 충분했다라고 봤다고 좀 아쉬운 감을 표한 것도.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니까 그거는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혀야죠. 구속 안 됐다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래도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돈 봉투. 김영란법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6249님께서 이렇게 적으셨네요. 뇌물 받는 국회의원들 엄벌에 처해합니다. 김영란법 왜 통과 안 시키나요?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으시고요. 지금 국회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 그 뇌물 받는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형량이 꽤 세게 나와요. 네. 예, 법원의 형량이 많이 높아졌나요?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법원도 강경해요. 구속 원칙으로 하고 또 실형 살리고 예, 그거는 뭐 많이 그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강희정 변호사님. 예, 뭐 어떤 조직이나 뭐 검찰의 김수창 지검장, 뭐 국회에 지금 구속되신 분들 어느 조직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 일반 공무원보다도 사실은 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이제 선출되신 분이니까 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는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엄한 처벌 플러스 사실상 정치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 자체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면법권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는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전과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전과를 저질렀는데도 다시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미해질 것이라는 거죠. 네. 자, 지금 국회가 좀 마비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이 문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 나누시다가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간단간히 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이세 변호사님.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아마 그 새누리당 지지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하고 또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또 이렇게 나라의 뭐 국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여하튼 이런 좀 분열이 국민들 간에 또 이런 분열. 정파적인 분열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갈등이 있는 거가 저는 우선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여권 잘했고 야권 못했고 뭐 이런 나누고 싶지는 않고 여당하고 청와대는 어쨌거나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 예, 이번에 그 후보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 정치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합의안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저는.
네, 강인주 변호사님.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요, 정치권의 모양새가 처음부터 아주 삐뚤어져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삐뚤어졌다고요? 생각을, 네. 지금 그 생각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 집권 여당은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께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여한이 없을 정도의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새누리당이 더욱더 유가족을 찾아가서 의견을 들으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 규명 방법이 뭔지를 듣고 그것을 간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마치 자신들을 정쟁에서 좀 불리한 위치로 가져가는 그런 걸로만 자꾸 취급을 해서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몸을 움츠리고 크게 확대 생산될까봐 막 겁을 내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기류도 막 흘려보내고 이런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면서 합의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도요,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가 알겠습니다. 중요하고, 만약에 유가족이 동의를 못 받았으면 하다못해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몸을 좀 사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가족만 바라보면서 네. 그냥 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준다,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뻔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건 제가요, 맞거든요. 두 분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딱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정치권의 합의가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 유가족의 뜻을 고려해서, 그리고 모든 국민과 국가의 기본 체계와 모든 걸 망라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유가족 입장에서만 서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두루두루 망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그러니까 세월호 발생 그 이후에 물론 청와대와 여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때 야당에서 했던 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그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강인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야당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도 않은 것이, 어차피 730 재보선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하다가도 선거에서 어쨌든 졌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풀고 가야 하는 정치권의 과제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제인 이유는 유가족들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뱉어놓고 그것이 이행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뒷짐만 쥐지 마시고 이행까지도 좀 책임지고 나오셔서, 하다못해 김영호 씨 만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해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 시간 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강인주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두 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5813번님께서는요. 국회 위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391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8월 22일 금요일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